요즘 유명한 유튜버들은 도대체 어떤 프로그램으로 영상을 만들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스마트폰 앱인 빅타처럼 간단한 도구를 추천받기도 하고, 영상 작업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프리미어 프로나 다빈치 리볼브 같은 고급 프로그램을 쓰기도 합니다. 오늘은 윈도우에 기본으로 설치된 크립캠프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쇼트 영상은 제가 윈도우즈 기본 편집기 크립캠프로 만든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대기업 디자인 작업실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뭔가 대단한 걸 쓰겠지 하고 기대를 했는데, 모니터에 켜져 있던 프로그램이 그림판이었습니다. 그때 진짜 고수는 연장을 가리지 않는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크림캠프를 윈도우 기본 그래픽 프로그램이라는 이유만으로 과소평가하지만, 크림캠프는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크림캠프는 기능이 복잡하지 않고 단순해서 배우기 쉽고 조작이 간편하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한동안 영상 만들기를 쉬셨다가 오랜만에 다시 시작할 때도 우선 그림판이나 크림캠프를 사용하면서 천천히 최신 동향을 익힐 수 있습니다. 프리미어 프로 같은 고급 편집기를 사용하시는 분이라도 윈도우즈에 크림캠프를 익혀두면 다양한 상황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유튜브 영상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굳이 비싼 유료 프로그램을 사지 않아도 크림캠프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이 쇼트 영상을 만들기 위해 저는 AI 동영상 2개를 먼저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전국 노래자랑 무대 장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한밤중 아무도 없는 배추밭에 나타난 고라니 영상입니다. 이 두 장면의 공통점은 우리가 실제로 현장에 가서 카메라를 들고 찍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장면이라는 점입니다. 유튜브 영상의 기본은 반드시 내가 직접 찍은 실제 영상이어야 합니다. 유튜브는 결국 사람에게 사람의 이야기를 전하는 공간입니다. 유튜브는 재미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진실성과 신뢰가 가장 중요합니다. AI는 매우 훌륭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모든 영상을 AI로 만들어버리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닙니다. 내 카메라로 담을 수 있는 장면은 반드시 직접 찍고, 그리고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위험하거나 접근할 수 없는 장면, 그럴 때만 구글 플로어 같은 AI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AI는 주인공이 아니라 조력자여야 하고, 내 이야기를 대신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보완해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 동영상은 전국 노래자랑 무대입니다. 이 장면을 직접 찍거나 방송 영상을 가져오지 못한 이유는 저작권 때문입니다. 유명한 음악이나 방송 무대 영상을 쇼츠에 무단으로 사용하게 되면 영상이 내려가는 정도가 아니라 채널 자체가 차단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미지 생성 AI인 나노바나나로 여자 아이돌이 무대에서 노래하는 배경을 먼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플로어에게 이런 지시어를 넣었습니다. 전국 노래자랑 무대에서 여자 아이돌이 신나게 춤을 추며 아파트 아파트를 부르는 무대. 송혜 선생님의 목소리로 여러분, 고라니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라고 말하는 동영상을 만들어줘. 플로어는 스스로 저작권 침해 가능성을 판단해서 송혜 선생님의 실제 목소리를 흉내내지 않고 여자의 목소리로 대체했습니다. 또한 음악도 기존의 아파트 음원을 사용하지 않고 저작권 문제가 없는 완전히 다른 노래로 바꿨습니다. 대신 배경 스캐너리에 아파트라는 글자를 띄우는 방식으로 의도를 표현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플로어는 저작권 문제를 판단하고 상황에 맞게 결과물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AI입니다. 이러한 기능은 앞으로 AI를 활용해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동영상은 한밤중 배추밭에 나타난 고라니 장면입니다. 고라니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며 배추밭에서 카메라를 들고 밤을 새운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바로 이런 경우에 AI가 진짜 힘을 발휘합니다. 직접 찍을 수 없는 장면, 접근할 수 없는 상황, 위험하거나 불가능한 환경, 이럴 때 AI는 대체 수단이 아니라 합리적인 보완 수단이 됩니다. 이것이 제가 AI를 사용하는 방식이고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AI 활용의 기준입니다. 요즘 동영상 편집기들은 별도의 매뉴얼이 필요 없을 만큼 직관적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어떤 편집 프로그램을 선택하든 기능의 우열보다는 개인의 취향이나 작업 환경에 따라 결정하시면 충분합니다. 이 채널은 동영상 편집기 사용법을 알려드리는 채널은 아니지만 이 영상에서는 제가 실제로 제작한 유튜브 쇼트 영상의 제작 과정을 그대로 공개하다 보니 사용한 프로그램인 크림챔프의 화면을 설명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영상 편집을 이행하는데 꼭 필요한 레이어 개념만 간단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크림챔프 화면 중앙에는 현재 작업 중인 동영상의 미리 보기 화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아래에는 가로로 길게 뻗어 있는 영역이 보이는데 이것을 타임라인이라고 부릅니다. 타임라인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르는 눈금과 시간은 동영상이 실제로 재생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타임라인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여러 개의 가로줄이 층층이 쌓여 있고 각 줄마다 네모난 박스들이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각각의 가로줄과 그 안에 들어있는 네모난 박스 하나하나를 레이어라고 합니다. 이 레이어들은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 독립된 작업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치 메모장이나 그림판 같은 프로그램을 여러 개 동시에 실행해 놓은 것과 같습니다. 만약 타임라인 위에 100개의 레이어가 놓여 있다면 그것은 100개의 메모장이나 그림판이 각각 자기 역할을 하며 동시에 작동하고 있는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텍스트 레이어에는 메모장에서처럼 글자 크기나 폰트 설정 같은 기능이 있고 이미지 레이어에는 그림판처럼 자르기, 확대, 축소 같은 기능이 있습니다. 영상 편집은 바로 이 여러 레이어들이 각자의 역할을 하면서 하나의 영상으로 합쳐지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타임라인 위에서 아래로 쌓여있는 여러 레이어 중에서 같은 시간대에 세로로 나란히 놓여있는 레이어들은 동영상이 재생될 때 화면에서 서로 겹쳐서 보이게 됩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기 가장 쉬운 비유가 바로 투명한 유리판입니다. 맨 아래 유리판에 배경 영상을 올려두고 그 위로 글씨를 적은 유리판들을 쌓은 후 이 유리판들을 위에서 내려다보면 각각 따로 놓여있던 요소들이 하나의 화면 안에서 자연스럽게 겹쳐서 완성된 장면으로 보이게 됩니다. 동영상 편집도 정확히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타임라인에서 위에서 위치한 레이어일수록 실제 재생 화면에서는 가장 앞쪽, 즉 가장 위에 나타나게 됩니다. 글씨 레이어가 항상 영상에서 사진 앞에 보이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러한 레이어 방식은 크림챔프에만 있는 특별한 기능이 아닙니다. 프리미어 프로, 파이널 컷, 그리고 스마트폰에서 많이 사용하는 비타 같은 앱까지 세상의 모든 동영상 편집기는 동일한 원리로 작동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얼마나 더 다양하고 화려한 레이어 재료를 사용하느냐, 그리고 그 재료를 얼마나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즉 편집 프로그램은 달라도 레이어와 타임라인의 개념만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어떤 편집기를 사용하더라도 기본적인 영상 편집 방식은 그대로 응용할 수 있습니다. 크림챔프 화면의 양옆을 보시면 여러가지 도구창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도구창들은 모두 타임라인 위에 올려서 사용하는 서로 다른 종류의 레이어 재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재료를 골라 타임라인에 올리고 앞서 설명한 레이어 원리에 따라 조합해 나가는 것이 바로 영상 편집입니다. 크림챔프에서 주로 사용하는 레이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동영상 레이어. 카메라로 직접 촬영한 영상이나 파일로 준비해둔 동영상 클립을 올리는 레이어입니다. 영상의 길이를 자르거나 재생 위치를 조절하고 화면 크기를 바꾸는 등 영상의 기본이 되는 역할을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 비디오 레이어가 영상의 가장 아래쪽, 즉 배경 역할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사운드 레이어. 배경음악, 효과음 또는 마이크로 녹음한 나레이션 음성을 올리는 레이어입니다. 영상과는 독립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소리만 따로 조절하거나 위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소리의 크기 조절, 구간 자르기 같은 작업도 이 오디오 레이어에서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 텍스트 레이어. 자막이나 제목, 강조 문구를 넣을 때 사용하는 레이어입니다. 글자 크기, 폰트, 색상 등을 조절할 수 있으며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타임라인에서 위쪽에 놓일수록 화면에서도 가장 앞에 보이게 됩니다. 쇼츠 영상에서 메시지를 빠르게 전달할 때 특히 많이 활용됩니다. 네 번째, 이미지 및 그래픽 레이어. 사진 파일이나 아이콘, 스티커 같은 그래픽 요소를 올리는 레이어입니다. 필요에 따라 영상 위에 로고를 얹거나 설명용 이미지를 추가할 때 사용됩니다. 자르기, 확대, 축소 같은 기본적인 이미지 편집 기능도 함께 제공됩니다. 다섯 번째, 효과 및 전환 요소. 장면과 장면 사이를 부드럽게 이어주거나 특정 레이어에 시각적인 효과를 주는 요소들입니다. 영상이 갑자기 끊겨 보이지 않도록 도와주고 전체적인 완성도를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크립챔프는 겉보기는 기능이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유튜브 영상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한 레이어들은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이나 쇼츠 제작이 목적이라면 복잡한 고급 편집기 없이도 크림챔프 하나만으로 충분히 시작하고 완성까지 가능하다고 보셔도 됩니다. 동영상 편집은 앞에서 설명한 여러가지 레이어들을 타임라인 위에 올려놓고 내가 원하는 시간과 위치에 맞게 배치하고 필요에 따라 겹쳐 쌓아 올리는 작업의 반복일 뿐입니다.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하는 차이점은 끌어서 이동하는 방식입니다. 크림챔프를 비롯한 대부분의 동영상 편집기에서는 마우스로 레이어를 직접 잡아서 끌어옮길 수 있습니다. 레이어를 좌우로 끌면 재생되는 위치가 바뀌고 위아래로 끌면 화면에서의 앞뒤 순서가 바뀝니다. 복잡한 숫자를 입력하거나 시간을 계산할 필요 없이 눈으로 보면서 이쯤에서 나오면 좋겠다 싶은 위치에 그냥 가져다 놓으면 됩니다. 동영상 편집은 레이어를 올리고 끌어서 옮기고 겹쳐놓는 이 기본 동작만 익숙해지면 어떤 편집기를 사용하더라도 시간 조절이나 화면 구성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플로우는 하루에 2개의 동영상을 무료로 제작할 수 있는 크레딧을 제공합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린 이 쇼츠에서 사용된 동영상은 플로우의 무료 크레딧 ARD 영상입니다. 나머지 장면들은 모두 제가 직접 촬영한 실제 영상입니다. 그리고 전체 편집은 윈도우에 기본으로 들어있는 크립캠프를 사용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쇼트 영상을 기획하고 만들고 완성하기까지 들어간 비용은 단 한 푼도 없습니다. 여러분 컴퓨터에 이미 들어있는 기본 프로그램 그리고 하루에 2번 쓸 수 있는 무료 AI 도구만으로도 유튜브 쇼츠는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